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오늘도 레버리지 롬모어의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3장의 부의 진입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롬모어가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일상 중에서 3분의 1을 이걸 하는데 활용해야 된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여러분의 3분의 1을 소모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레버리지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해변에서 일할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해변에서 일할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해변에서 일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일과 여가의 경계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거는 잘 알겠어. 근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일을 하면서 여가 생활을 같이 하고 취미를 같이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내가 출장, 제주도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아이들 데리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근처에서 관광을 하거나 저는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이용하기는 했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주말에 아니면 취미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아니면 부부 동반 모임이나 이런 것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이론 전달하는 부분은 너무 많은 분들이 책에 대한 리뷰를 하시고 이론을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책에 굉장히 빡빡하게 적어가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공부를 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성장을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142페이지에 위대한 사람을 몰래 관찰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위대한 사람을 몰래 관찰하는 사람이 되어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 주변에서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트를 선별해서 참가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 자선음악회도 될 수가 있고요. 골프클럽 아니면 운동 그리고 고급 헬스클럽 그냥 일반 이런 주부들이 가는 곳 말고요. 이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고급으로 나와 있는 헬스클럽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기란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거기서의 진정한 부를 추월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트클럽, 우리나라에게는 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요트클럽이라든지 전시회 아니면은 부동산 박람회 이런 여러 가지 박람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을 참석하게 되면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귀찮아서 안 하셨나요? 아니면 너무 비싸서 못 하셨나요? 돈이 아까워서 못 하셨나요? 그렇다면 조금 자기 개발의 한 분야다. 운동하는 거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건강을 챙기면서 나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전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의 독고다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내가 되게 잘하고 있어.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잘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라는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반감을 가지고 아니야 이 방법이 맞을 거야 라는 고지식한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발전을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러지 않았는지 아무리 나쁜 상사라도 아무리 강연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얻어갈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얻어갈까? 오늘 내가 이 강연을 들었다면
이 강연에서만큼은 정말 내가 무언가 하나는 얻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떨 때는 반감이 돼. 아, 너 뭐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어떤 내용 할 건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인적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강연이나 내용에서 어떤 것들을 내 걸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당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질문을 하고 끈질기게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례적인 일상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행동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닮고 싶은 멘토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생활 라이프를 가지고 있는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떤 일정들을 가지고 언제 강연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것들을 요즘엔 SNS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SNS에서 모두 추적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의 인적관계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 사람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형성이 되었구나. 어떤 공부를 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막혔어. 그 다음 뭘 해야 되지?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꼬리를 물고 책을 읽어야 되지?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네, 아이템들을 얻고 그들에게서 영감을 얻고, 내가 힘들 때 그들의 책을 읽으면서 아, 다르구나.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이 기대해서 실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성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모델을 잡으시고 그 사람의 일상생활, 그리고 어떤 사고방식을 하는지,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꼭 분석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해보잖아요. 근데 정말 비슷하게 변해요. 말투도 변하고요. 행동도 변하고요. 생활 습관까지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부부처럼요. 네.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의 강연을 쫓아다니고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그 사람의 책을 보고 그 사람의 라이프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과 닮아가고 있구나. 아, 나도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강연을 들으시면요. 아, 오늘은 이 사람한테 미니북스에서 하나는 얻어가야 되겠다. 이 사람이 꼭 전달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네, 그거를 찝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그걸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미 레버리지한 네트워크를, 그들은 이미 더블 레버리지를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자의 계열에 들어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에서 또 가진 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블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기죽지 마라. 처음부터 돈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은 없대요. 당신의 능력은 은행에 예금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과의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인 거예요. 네. 김미경 강사님이 얼마 전에 강연하실 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트워크. 내가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하고 싶었었는데 베트남이었었거든요. 베트남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베트남에 아는 정보가 너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했냐면 동창회를 활용했대요. 동창회에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내가 베트남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혹시 베트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문의를 했더니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김미경 강사님께서는 인적 네트워크로 동창회를 활용하신 거예요. 네. 당신이 부자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맺는다면 돈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 당신이 부자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맺고 있다면 돈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맺어라. 네. 전략과 비전만 있다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전하라. 도전하라. 도전하라.
당신의 네트워킹 기술이 곧 재정을 지원받고 이체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이다. 네트워크 기술이 곧 재정을 지원받고 이체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 실천한 귀중한 취미는 전기와 자서전 읽기다. 이러한 책을 통해 각 분야의 리더들의 정신, 행동, 생활, 전략에 대해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읽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내가 말로 내뱉는 것들은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얻는 것들은요, 걸러지지 않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책을 한 권을 내기 위해서는요, 정말 글을 한 줄을 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책을 한 권을 내기 위해서는 기승전결, 어떻게 이유가 있고 사건이 있고 결말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책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삶과 방식과 그리고 그들이 노력했던 것과 그들의 길들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문제력을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책 많이 읽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리더들의 정신, 행동, 생활, 전략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 중 그가 죽기 직전에 빌 게이츠와 나눈 대화의 한 구절처럼 당신은 위대한 사람을 몰래 관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위대한 사람들을 몰래 관찰하십시오. 아니, SNS 팔로우 한다 뭐라 하지 않거든요. 누가 자기 거 본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고요. 보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을 몰래 관찰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그냥 주시잖아요. 책을 읽는 거, 위대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받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스터마인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스터마인드라는 그룹이 있다. 마스터마인드? 이게 뭐지? 예, 마스터마인드라는 건요. 각자의 분야에서 발휘하는 능력을 상호 보완하고 통합함으로써 서로를 발전시키는 현명한 사람들의 집단이래요. 사람들의 집단이요. 마스터마인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지적 능력이 훌륭하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전부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 나보다 이 사람이 더 훌륭하고 재정적인 부분은 이분이 더 잘하시고 마케팅은 이 사람이 더 잘하고 아니면 강연은 누가 더 잘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걸 잘할 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모든 걸 잘할 거면 당장에 가업을 이어받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면 당장에 내가 모든 걸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집단화시켜서 그들을 활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멘토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여러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대요. 당신도 훌륭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통찰력과 이익과 전략을 얻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들과 그룹을 맺어서 그들의 통찰력과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그리고 그들의 전략을 얻어가셔야 되세요. 때로는 멘토가 됨으로써 멘티가 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다. 사람은 아예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질문조차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여러 다른 분야에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저는 전기 쪽이나 뭐 전자 쪽이나 이런 쪽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저희가 컨텐츠를 다뤘기 때문에 LMS라든지 CDMS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전기나 전자나 뭐 이런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기계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런 분야에 참석을 하게 되면 질문조차도 할 수 없잖아요. 다른 분야의 회의에 참석하여 관찰자가 되면은 배울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당신의 분야에 차용할 만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마인드를 꼭 구축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마스터마인드 회원들은 훌륭한 친구이자 파트너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적은 아이디어로 수십억 원의 변화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스터마인드에서 멘토를 만나면 성과는 과속화된다. 여기 이 그룹에서요, 멘토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발전 속도가 정말 부스트가 붙은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예전에 어떤 아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 선생님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그룹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거기에 갔더니 전혀 모르는 뭐 CEO 분들과 그다음에 청년 창업자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 그룹에 제가 참여하는 순간 저는 그들에게 다 인사를 하잖아요. 전혀 다른 사업 마인드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저는 무지한 상태였고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거기서의 얻은 인적 네트워크와 전략과 그리고 그들의 마인드를 정말 많이 배워올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찮은 존재라면 정말 배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 내가 어떻게 뭐 그런 그룹에 갈 수 있겠냐라고 하시겠지만 만드시려고 노력은 한번 해보셨나요? 만드시려고 한번 연락 안 하던 사람이면 어때요? 한번 연락해서 잘 지내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라고 인사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 이러한데 한번 인사드려도 가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셔도 되세요. 그럴 때 조금 철판 깐다고 네, 누가 뭐라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인사하러 온다는데요. 그냥 인사하시고 만나시고 얘기하시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안부를 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들 거기서 멘토를 만나면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그들은 정말 아이디어 뱅크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자리마다 가지고 있는 압박감이나 무게나 그들이 짊어 나가야 되는 책임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직 내가 너무 새내기구나. 그들한테는 너무 정말 애기 같은 돌도 안 된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멘토는 앞서서 그의 일을 경험하고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가장 편한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멘토가 없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했을 것이고 더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걸어갔을 것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적 네트워크 구성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혹시나 운동하셔야 되는데 못 끊었다 그러시면은 내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데를 가서 끊으세요. 네.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잘못되신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무작정 가서 거기서 운동만 얻어오시는 게 아니라 운동 플러스 뭔가를 얻어오셔야 되세요. 네. 그리고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열쇠에 대해요.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열쇠이다. 당신은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보다 업무에 대해 더 잘하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장기간으로 가게 되면 저보다 더 똑똑하고 코칭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것 같아요. 네. 그를 훈련시키고 제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제가 지금 제 노동 대비해서 어떤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방법을 쓴다든지 코칭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은 개인 뭐 어떤 것들을 하셔도 좋아요. 매뉴얼을 만드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매뉴얼을 만들었을 때 확장이 가능해요. 그게 매뉴얼이 있었을 때만이 그게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시기 때문에 저 아시는 분이 그러셨거든요. 미술 학원에 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의 많은 자료들이 있었고 몇 년간의 빅데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노하우가 되고 그 사람의 운영 방식이 되고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데만 해도 꼬박 반년 정도가 걸리셨대요. 그리고 분실된 것들도 많고 다시 쌓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꼭 해두세요. 메모를 해두시거나 파일화 해두시면은 나중에
찾아서 작업하시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매뉴얼을 하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거는 꼭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처음에는 비용을 아끼려고 무료 조언을 얻으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멘토 중에 한 사람이 공짜 조언은 아무 가치도 없다.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한대요. 정말 겸연쩍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말이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강연들 되게 많잖아요. 그 강연에 10만 원, 20만 원 저희 주부 같은 사람들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돈을 투자해서 강연을 가고 뭐 하루 정도의 시간을 공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무료 강연들을 찾아다니세요. 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동마다 아니면 시마다 하는 무료 강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공연 카페인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공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무료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김미경 강사님하고 김창욱 교수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투어하시면서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강연을 하고 있는 2월 일정이 나와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 일정들을 찾아다녀서 무료 공연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차였다 싶으시면 유료 공연으로 넘어가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 계신 분들은요. 무료 공연을 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료에서 이미 유료로 넘어가서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부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많은 돈을 내고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어떤 뭔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유료 공연이라도 무료에서 첫 번째는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엔 유료로 옮겨가세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단계를 성공한 사람은 다 거쳐갔어요. 네, 경매라든지 부동산 관련 강연들도 찾아보게 되면 무료 강연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는 되게 투기꾼들이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무료는 찾아다니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돈을 투자하시는 것들, 자기 개발에 돈에 투자하시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당신의 최고 수준의 멘토를 구할 경제적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능한 높은 수준의 멘토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낮은 수준이 아니고요. 높은 수준의 멘토를 찾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높은 수준에 있는 멘토들은요. 이미 그 단계를 거쳐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 있는 멘토들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지인, 네, 멀지 않아요. 그분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제 한국 들어온다는 일정이 있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그분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이용하시는 미용실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날짜 그 시간에 맞춰서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알고 그 미용실 원장님하고 친해져 놓고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오게 되면 인사드리세요. 여기 어떤 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세요. 여자분들은. 네.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해보세요. 꼭 한 번.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네. 높은 수준의 멘토를 만나세요. 고만고만한 분들도 물론 필요하세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쫓아가셔야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네, 경제적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 수준 더 높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멘토를 얻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기에 쓰는 비용은 무지에 쓰는 비용보다 더 비쌀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쓰는 비용보다 잘못 얘기 드렸네요. 여기에 쓰는 비용보다
무지에 쓰는 비용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때 낭비되는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이 더 무지해서 그 비용이 더 비싸게 치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멘토를 구하는 데 쓰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삶이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모두 남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대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전략이 있는데요. 그걸 조사를 해봤대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실 것 같아요.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강한 남편에게는 훌륭한 아내가, 그 반대로 훌륭한 아내 옆에는 강한 남편이 있을 수 있었고요. 기업가에게는 훌륭한 직원이 있었고 운동선수에게는 훌륭한 코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적 네트워크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다. 인적 네트워크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장기적인 관계와 신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관계로부터 레버리지의 크기를 결정되며 성공은 당신의 비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조화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중개인, 운송인, 변호사, 은행, 파트너, 에이전시, 건축업체, 비즈니스, 그 다음에 물주, 세무사, 회계사, 전문 컨설턴트와 조화롭게 관계를 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모든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은 분산되어 있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잘 기억하세요. 지식은 분산되어 있어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부족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문제와 고통을 먼저 경험하고 해결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 먼저 경험하고 해결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 비용을 절약하거나 스스로 부딪히면서 배우겠다며 모험을 떠나는 것은 이렇게 모험을 떠나는 것은요. 어리석은 선택이래요. 어리석은 선택이랍니다. 제가 앞서 얘기 드렸잖아요. 저도 어리석은 선택 많이 했거든요. 비용을 절약한답시고 이거 내가 하면은 조금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내가 하지 뭐. 왜냐면 내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한 적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비용을 절약한다거나 스스로 부딪히면서 배우겠다며 모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래요. 비용을 절약한다거나 스스로 부딪히면서 배우겠다는 모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롬무어도 그랬대요. 내가 화가였던 시절에 나는 미술계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싶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화랑에 안 갔대요. 화랑에 가면 다른 사람들의 이제 작품들을 보면서 자기가 원했던 그 색깔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막 파묻혀 갈 것 같았대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미술학원에서 미술의 천재를 화가의 천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릴 때 미술학원 보내지 말라라는 여기 속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저 어리석고 무지한 화가였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영향력 없이는 영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만의 사건 사고? 아니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영감을 얻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는 영감을 얻는단 말이에요. 또 제가 아는 원장님 중에 이제 같은 영어 어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원장님 중에 이제 같은 층의 영어 학원들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영어 학원들이 굉장히 잘 됐대요. 어학원이. 그런데 그 학원이 슬금슬금 네, 기울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음, 네, 얘기 드려도 되나? 네, 네. 그 강의실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스터디룸이라고 있었나 봐요. 근데 스터디룸에 관리자라든지 이거를 통제하시는 분이 없으셨대요. 왜냐면 그 비용이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자습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별도의 다른 그런 수단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된 거예요. 그게 화근이 돼서 거기서 아이들이 과자를 먹기 시작을 하고 군것질을 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학습해야 되는 공간이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아지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강의 들어갔을 때 원장님이 없을 때 아이들끼리 망을 봐가면서 거기서 이제 다른 놀이를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게 공부를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클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기울기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 내가 관리해야 되는 그 권한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 대학생 알바라도 둬서 그들을 관리하고 통제를 할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모든 경험을 본인 스스로 얻는 경우들보다 타인을 통해서 얻거나 성찰을 얻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를 없이 살아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네트워크는 꼭 형성하셔야 됩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라고 불리는 로리 맥길로이도 타이거 우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롬무어도 독창적인 화가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개념 예술과 설치 미술 이런 것들 되게 우습게 여겼고 죽은 동물들을 조각조각 자르는 데미안 허스트와 침대 위에 물건을 어지럽게 늘어뜨려 놓는 트레이시 에민이 우스꽝스럽게 보일 뿐이었대요. 그러나 그들은 부자였고 나는 빈털털이었다라는 거죠. 되게 유명한 화가들도 너무 우습게 보였는데 나는 그 당시에 내가 빈털털이고 그들은 되게 부자였다라는 거죠. 당신은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동료, 코치, 멘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하며 그것이 최고의 핵심 결과 영역 중의 하나이다. 네. 여러분들 동료, 코치, 멘토, 전문가 네트워크를 꼭 구축하는 것이 최고의 핵심 결과 영역이래요. 최고의 핵심 결과 영역이다. 당신의 소득 창출 업무 중 많은 부분이 네트워크에 집중되어야 한다. 소득 창출 업무 중에서 많은 부분이 네트워크에 집중되어야 한다. 레버리지의 기본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해서 만들어야 되잖아.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여기서 중요하게 또 나옵니다. 적어도 당신이 일하는 시간의 3분의 1, 3분의 1이요. 3분의 1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네트워크가 사람 관계가 없이는 나는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스템을 해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는 그 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어떤 고도에서 날 수 있도록 이제 조정을 하잖아요. 그게 다 설계되고 시스템화되어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조건들 때문에 항상 가야 되는 경로에 거의 뭐 10% 내외로 이제 맞아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맞추는 것이 기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도 기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어느 모든 걸 시스템화 시키더라도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맡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맡길 누군가는 결국에는 인적 네트워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허투루 보시지 마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열등감 위에 올라타시라고.
열등감 가지지 마시고 열등감 위에 올라타시라고. 부자나 탁월한 동료로부터 받는 열등감과 스트레스는 자칫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역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도전과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자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등감은 어쩌면 꼭 필요한 자극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나만 못 가진 거, 나만 열등한 거, 왜 저 사람들만 잘할까? 왜 저들은 저렇게 빠릿빠르게 행동하지? 저들은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빠를까?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렇다면 그 열등감 밟고 일어서세요. 일어서실 수 있어요. 그 자극으로 더 멀리 점프하시면 되십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거는 그 모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모임에서 가장 큰 혜택을 얻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꼭 밟고 일어서시길 바랄게요. 저라고 열등감 없겠어요. 여러 가지 열등감이 있지만 그걸 밟고 변화되고 가면 되잖아요.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변화되어 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 레버리지 전략은 해변에서 일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롬무어가 일과 휴식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한다. 일과 휴식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과도하게 일을 하면 가정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다. 반면 가정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없고 자신의 분야에서 발전할 수 없다. 어느 한쪽에 희생하면 나머지 한쪽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양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회사 일도 잘하고 싶고요. 가정도 잘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내 삶도 균형적으로 살고 싶어요. 이 세 가지의 머리카락을, 세 갈래의 길을 모두 똑같이 이렇게 닦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동시에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거기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빈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롬몬은 어떻게 했냐면요. 설사 그렇다 해도 어느 한쪽으로 희생하려 하지 말래요. 양쪽의 균형을 이룰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니 애초에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지 말아요.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아서 정중앙에 머무르지는 않는데요. 어떨 때는 일에, 어떨 때는 가정에, 어떨 때는 자신의 삶에 중앙에 머무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씩은 이쪽으로도, 가끔씩은 저쪽으로도, 가끔씩은 중앙에도 있을 수 있으니 물 흐르듯 그냥 두셔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 헛된 노력이 될 수 있다. 레버리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선취하는 것이지 균형이 맞추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하는 것이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아기를 안고 이메일을 보내라는 뜻은 아니래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면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면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의 비즈니스 스케줄이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짧은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거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고 외국으로 출장 가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또 다른 예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학부모 모임에서 비즈니스 기금을 모을 수도 있다. 자녀를 파티에 데려가서 다른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는 동안 구석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다. 나는 어제 아이들이 볼링을 치는 동안 원고를 썼다. 강좌, 운동, 미팅을 할 때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 말고 가족을 데려가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시간이자 휴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골프도 치고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부유한 사람들과의 만나면서 건강도 챙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음,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는 회의나 이런 컨퍼런스에 데리고 가기는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왜냐면 모두 챙겨야 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부모들이 하는 회사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전시회라든지 부모들끼리의 저녁에 따로 만나는 사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리고 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헬스클럽이나 요가 같은 경우들 이 경우도 너무 어린 아이들은 힘들겠지만 한 초중고 정도 되는 아이들은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구나 라고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아이들 두지 마시고요.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가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마트나 뭐 이런 백화점에 가시기보다 서점, 컨퍼런스, 모임,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네,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적인 부분을 일과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도 레버리지를 통해서 일과 휴식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나는 여행과 휴가, 일과 놀이를 통합함으로써 가족의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롬무어가 사실은 휴가를 되게 싫어했었대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내 제마라는 분, 누가 이제 댓글로 롬무어라는 분 결혼하셨나요? 라고 묻는데 예, 아내가 있거든요. 아내와 제마는 내가 휴가를 싫어하는 거를 싫어했대요. 나는 5년마다 마진 못해서 휴가를 갔지만 시간 낭비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 그 시간은 내가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마가 해변에서 휴가를 즐길 때 나는 일만 했는데 결국에는 제마가 폭발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같이 할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네,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가족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 친구, 상사, 관리자 등 당신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할 때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가족끼리 비전 미팅을 열어서 서로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해라. 엄마는 이렇게 원래 성장할 거야. 아빠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너도 어떤 목표를 설정할래? 어떻게 성장할까? 이렇게 해서 경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얼마 전에는 저희 둘째 꼬맹이가 제가 이제 광년을 듣고 공부를 막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부동산이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를 모르는구나 라는 것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부동산은 여기 있는 건물, 아파트, 집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근데 왜 그걸 공부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나이여가지고 저 딴에는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기는 했는데 이해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시간을 조정하여 열정과 직업, 일과 휴가를 통합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당신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재산을 남길 수 있고 가족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 있죠? 무료 강연에 신청 한번 해보기. 무료 강연에 있는 거 찾아서 신청해보기.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헬스클럽도 좋고 운동도 좋고 여러분들이 끊을 수 있는 것들, 사교적인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등록하고 끊어보시기 바랄게요. 취미와 사교 생활을 통합할 수 있으면 레버리지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취미가 없다. 여러분 취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줄 사람들을 교제하는 취미를 만들래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지.
그런 취미, 난 사람을 좋아할 거야? 그런 취미를 가져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업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죠. 당신은 레버리지를 통해 가정생활과 사교생활, 비즈니스 중 어느 것도 희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소에 얽매이지 마라. 여러분들이 어디서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어떻게 레버리지를,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이런 고민이 드시거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건강, 일, 삶에서 어떤 부분을 발전시키고 싶지?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 무엇이 있지? 그럼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먼저 생각하는 거, 왜? 내가 왜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뭘 해야 되지? 라고 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꼭 레버리지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뭐였죠? 인적 네트워크를 꼭 구축하라. 두 번째, 일과 여가를 제한을 허물어라. 여러분들이 일과 여가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 절대 비용이 지출된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 비용이 여러분들의 무지가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남기고요. 오늘도 행복 선택하셔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꼭 얻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